최근 삼성, 애플, 구글 등 세계적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샤오미 같은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 역시 중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 이러한 탈중국 현상에 빠르게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인들의 중국 집단 탈출 현상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한때 한국인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생계가 위협받으면서 중국을 떠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중국 선전에서 한국 교민을 상대로 주간지 사업을 하던 백모 씨는 코로나로 교민이 줄면서 종이 잡지를 중단했고, 지린성에서 2008년부터 중국어 교육 사업을 하던 정모 씨도 사업을 접었습니다. 유학생 수도 급격히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2017년 7만 3천 명이 넘었던 제중 한국 유학생은 2020년 4만 7천 명에서 2021년 2만 7천 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 역시 코로나 봉쇄 등으로 탈중국 현상에 속도를 더했습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곳 중 9곳은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제로 코로나 불확실성이 여전해 하반기에도 투자와 고용 손실이 있을 것으로 봤으며 절반 이상은 탈중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탈중국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임직원 수가 한때 2013년 6만여 명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70% 급감해 1만 명대로 줄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임직원 수는 2014년 5만 명대, 2015년 4만 명대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사드 이슈가 터진 2016년과 2017년에 3만 명대로 낮아졌습니다. 이후 미중 무역 분쟁과 코로나를 거쳐 2021년에는 1만 명대 후반까지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중국 현지 공장 수도 꾸준히 줄였습니다. 2018년 5월에는 선전통신 공장, 2018년 12월에는 텐진 스마트폰 공장, 2019년에는 후이저우 공장, 2020년 7월 수저우 PC 생산 설비 등의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장은 베트남, 인도 등으로 옮기면서 현재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은 3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는 그나마 중국에 공장을 남겨둔 반도체 사업 부문도 줄일 계획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20조 원을 투자해 두 번째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고, 가전 역시 미국의 공장을 가동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는 지난해 중국 배터리 팩 공장 2곳을 폐쇄했고, LG전자도 지난해 중국 공장 2곳을 닫았습니다. 현대차도 베이징 공장을 매각에 나서고 있고, 롯데 역시 중국에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주요 제품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제조하던 애플 역시 탈중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중국에 집중된 위탁 생산 기지를 인도, 동남아시아 등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중국의 도시 봉쇄로 인한 제품 생산의 차질이 애플의 탈중국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일부 도시에서 봉쇄령을 진행하면서 애플의 중국 의존도 줄이기 계획이 강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애플 같은 기업이 인도나 베트남으로 옮기면 다른 기업들의 연쇄 이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픽셀 스마트폰 생산 공장 일부를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전에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한 경험이 있어서 구글의 생산 이전은 순조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첨단 제조업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방직, 의류 생산 부문에서도 중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의류산업 거점인 장수성의 한 방직업체 대표는 중국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탈중국 현상 때문에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보다 더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약 60억 달러의 주문이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의류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로, 면직은 인도로 주문이 넘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의류와 면직 주문이 중국에서 외국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아닌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도 탈중국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유명한 중국의 샤오미가 베트남에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중국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샤오미는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한 것일 뿐
모든 중국 내 생산 체인을 옮긴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중국 일각에서는 외국 기업의 탈중국화 바람에 중국 토종 기업도 가세하기 시작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소녀전선이라는 모바일 게임으로 유명한 중국 게임 업체 XD 네트워크의 대표는 이민 계획을 밝혔습니다. 올해 40세인 황희멍 대표는 재산이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억만장자로 현재 상하이에서 가족들과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유층과 중산층이 중국 정부의 과도한 코로나 통제 때문에 중국을 떠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중국 탈출을 다루는 학문인 윤학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학에서 윤의 중국어 병음은 룬으로 뛴다는 뜻의 영어인 런과 발음이 같아 해외 이민을 가리킵니다. 중국 포털과 SNS에서도 이민 관련 검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4월 바이두의 캐나다 이주 요건에 관한 검색량은 전달 대비 2846%, 어느 곳으로 출국하는 게 좋은가 검색량은 2455% 증가했습니다. 이민 검색이 급증한 지역은 상하이, 텐진, 광둥성 등 코로나 확산으로 고강도 봉쇄 조치가 취해진 곳들이었습니다. 중국의 봉쇄 조치로 약 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봉쇄 대상이 되면서 중국인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습니다. 필수 의약품이나 음식물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중국인들은 더욱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한 격리 호텔에서는 격리자들에게 식사 후 특정 알약을 복용하고 알약을 먹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라고 지시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책들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탈중국 현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다시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A+ 이슈였습니다.